9월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공포 섞인 목소리가 많았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코스피장이 선전했습니다. 그러다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압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남은 4분기 저희가 같이 전략 챙겨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물섬 키워드 브리핑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화장품 앞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관련 기업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제부터였죠.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무비자 정책 기간이 중국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국경절 연휴와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이 한한령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최대 100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자, 이상원 가이드. 항상 이쪽은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오르고요. 실적이 나오면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 모멘텀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시선 잡고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업종들을 공략하건 간에 그 업종에 대한 특징, 즉 끼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저만의 끼가 있거든요. 업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업종들도 각각 가진 끼가 있기 때문에 그 끼를 잘 알아야지만 그 업종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장품 오르는 이유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많은 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질문인데, 자, 일단 우리가 화장품의 끼를 알아보자 그랬죠. 자, 어떤 끼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방금 이화영 MC도 얘기를 해줬지만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흔히 말하는 실적주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이 오름세를 보인다, 그런 기대감이 동반된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이 예상치만큼 발표되지 못했네 라고 한다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바로 화장품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두 번째로 꺼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모두가, 전 국민이 아시겠죠?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이화영 MC. 네. 2020년도와 21년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도 했었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컸던 일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의 확산입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이화영 MC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화영 MC, 코로나 시기 때 화장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요. 네. 저는 마스크를 많이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썼었고 이화영 MC도 마스크를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 위에만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 매출이 감소가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중국향 매출은 특히나 더욱더 크게 감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은 마스크로 인해서 화장을 하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변했길래 갑작스럽게 화장품주들이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을까? 이제 그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와 그 이후의 시기를 이렇게 나열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도 역사가 있거든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그 업종들에 대한 끼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공략법까지도 같이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 이후로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가 됐었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첫 페이지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 해외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향 매출이 대폭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크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죠. 자,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서 그 극복이 되는 시기에 중국에 대한 매출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결국엔 어디로 메꿨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중국의 매출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을 찾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가 있었고, 그 시기 이후로 중국에 대한 매출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대체 왜일까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이 해야 되는 이유, 즉 왜를 따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권 이외의 수요도 확대가 되고 중국권에 대한 매출도 회복이 되고, 대체 왜일까요? 자, 소비 트렌드의
변화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전에까지만 한다면 마스크를 쓰던 그 코로나 시기 이전까지의 화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색조 화장이라고 하죠. 많이 화장을 하시든 그런 일반적인 화장을 표현한다면 이 코로나 시기 이후로부터는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기초 화장품, 즉 스킨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의 매출이 대폭 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도 증가가 되고 기업들의 주가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원래라면 중국향의 매출이 극복되고도 해외 매출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잘 살펴봤다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지난달 기준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이 기준표가 무려 20% 이상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실적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고 주가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봤다면 이 화장품은 실적주라 그랬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늦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화영 MC와 최인정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한알령 해제와 이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이벤트와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뭘 사겠어요?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쇼핑을 많이 하겠죠. 자, 쇼핑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적으로 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적인 성장 기대감까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불안정한 시장 속 단기 모멘텀과 중장기 메리트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화장품 업종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이영영 MC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이영영 MC.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혹시 맞아요. 화장품 어디 거 쓰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내 제품들을 정말 좋아해서 특히나 미샤 제품 많이 사용합니다. 관련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차트, 기업 차트 중에서도 지금 그 미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가 차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직접적으로 함께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물 지도도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시장의 방향성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나침반이라는 것도 함께 쥐어드릴 예정이에요. 그 나침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안정적인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파마리서치의 차트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아마 이게 안 보이실 건데 여기에 이 캔들 아래 뭐가 있냐면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정표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는. 자, 이 이정표를 통해서 이 황금선으로 안착을 시켜준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마리서치를 포함한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료를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화장품 종목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대체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황금선과 이정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때 당시 30만 원과 25만 원대의 공략을 하셔서 지금의 주가 무려 71만 원까지도 우리가 수익길로 함께 해볼 수도 있었겠죠. 자, 지금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이화영 MC가 사용한다는 그 제품의 제조사입니다. 자, 이 제조사 어디일까요?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하게 되면 광고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기업은 에이블 CNC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원래 흔히 사용하는 코로나 시기 이전에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던 게 어딘지 아세요? 이영 MC? 저희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하면 딱 인기 있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네. 어디였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였을까요? 기업으로 치면 제조사라고 치면 딱 이런 딱 대형주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죠. 자, 이 두 개의 기업에서 물론 지금도 많이 팔리고도 있고 지금도 주가도 양호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어느 시기에 화장품들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렌드가 바뀌는 건 바로 주가에도 반영이 돼요. 자, 기존에는 화장품 하면은 다행스럽게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트렌드가 바뀌면서 중소형주, 즉 아까 그 미샤를 얘기했던 에이블 CNC라는 주가의 기업도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선과 함께 이정표가 여기 딱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크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자, 황금선과 함께 이정표가 나타났던 이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8,000원 미만에 있던 주가가 16,000원 가까이 오르는 무려 100% 가까이 상승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연관되는 걸 보니까 어떠신가요?
되게 신기하시죠? 자, 굉장히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우리 주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게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코스맥스라는 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면 주가 차트도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즉 이정표라고 아까 부르기로 했었죠. 자, 황금선 위에 캔들들이 이정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놓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화장품 좋은 건 알겠어. 대체 뭘 투자를 해야 돼?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걸 사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미 황금선 위에 올라갔고 이정표는 저 아래에 있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상대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찾아야 돼요? 앞으로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이정표와 황금선 위에 무사히 안착해 있는 차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물지도도 제가 오늘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자, 궁금하시죠? 자,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화영 MC에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통 창구 만나보기 전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였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화재로 인해서 정부의 전산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섹터들 전반적인 움직임이 많았죠. 예전에 우리 주차장에서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있었을 때 그때 시세가 나왔던 움직였던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보안 클라우드단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지라 저희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훈 가이드. 국정지원 화재 여파, 단순히 지나가는 이슈로 봐야 할지 어떤 관점 가져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사항으로 봐야 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 주변에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자, 거기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아까 화장품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도 해볼 거예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즉 인간의 실수는 반복된다라는 말과 사실상 맞잖아요.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즉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국가전산망 마비 수혜주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2022년도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도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서 즉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이 사실상 마비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또 얻기도 했었죠. 자, 이때 당시에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였던 수혜주, 이번에 국정자원의 화재와도 연관성이 있고 똑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때 당시에 역사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의 수익 볼 수 있는 이 포인트, 사실상 주말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월요일에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던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화재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서 조금 더 다양한 테마의 수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뭘 얘기를 써놨냐면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를 써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느 한 무슨 상황을 맞이해서 그 상황을 잘 극복을 하거나 극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학습을 하게 돼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시장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급등락을 보일 이 와중에도 이러한 배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이 뭐가 돼요? 학습이 되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안이나 데이터 화재 예방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테마주들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2022년도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도 있었겠지만 작년에 혹시 방금 전에 이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 자료를 한번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그 화재의 원인은 전기차 2차 전지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그 주차장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이 전소가 될 만큼 굉장히 크게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 뒤로도 전기차의 화재 사건은 계속 연속돼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한편으로는 뭐가 떠올랐냐? 자, 그럼 2차 전지에서 화재가 안 나게끔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 가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화재 예방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국정자원회사의 화재는 이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와 연결돼서 똑같이 2차 전지 배터리 위주에서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화재 예방을 또 지금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뭔가 이 디스크, 막 뭔가 데이터가 잔뜩 들어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데이터들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화재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보호되지 않는 모습들이 속속들여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이버 위기 경보까지 어제 격상이 됐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보안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시장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데이터와 이 보안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가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었죠. 데이터와 보안, 그리고 화재 예방 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테마의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화재 예방 작년에 이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던 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8,750원을 시작했던 주가가 어느새 2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판교 데이터 센터 사건 때 그때 당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차트를 보면서 조그마한 화살표 잘 안 보이셨잖아요. 제가 이번엔 좀 큼직하게 막대로 그려왔어요. 여러분들 이 이정표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디테일한 설명 들어갈 거고, 자,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황금선에 안착해주는 차트가 만들어지니 주가는 6,000원대부터 만원대까지 급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보안주죠. 실제로 지금 이 세 개의 강력한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장 테마라고 꼽힌다면 당연코 보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황금선 위에 무사히 안착되었고요. 이정표까지 받아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8,5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무려 하루 만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미 다 올라갔네. 그럼 저 종목 잡아야 되나?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나침반 지어드린다고 했고 그 나침반 위에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이 황금선과 이정표예요. 자, 그거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보물지도까지 챙겨왔습니다. 이 보물지도 딱 봤던 것처럼 어때요? 지금 이정표 딱 여기에 나타났고 황금선 위에 안착해줬죠? 우리가 지금까지 황금선과 이정표가 나타난 차트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우상향 해주더라 라는 것이 결론이었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침반 기법의 첫 번째 보물지도 받는 방법은 이화영 MC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우리 이상원 가이드는요, 화장품 쪽에서도 그 수익으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섹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된 눈여겨볼 기업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저희 연결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오늘의 종목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질 겁니다. 이 보물지도는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여행을 도와드릴 베테랑 가이드 이상원 전문가입니다.